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 시스템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이 온라인 계약 강의하고 나서 11차시 강의예요. 벌써 10시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고요. 이번 11번째 시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9차시와 10차시 강의가 되게 많이 길었어요. 55분, 45분 정말 꽉꽉 채워서 했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덜 채워보도록 노력은 할게요. 네, 봅시다. 여러분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 이런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지구 시스템, 지구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각각의 요소를 배웠고요. 근데 이 요소가 상호작용을 해야 이제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호작용이라는 건 결국 무엇인가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치고받고 하려면 치고받고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구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한 지구 시스템의 어떤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뭐가 있는지 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 우리 지구가 굴러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는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세 가지. 제가 수업할 때 이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너희들 혹시 이런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들 중에서 태양 에너지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에너지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야, 에너지의 종류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화력이요, 뭐 수력이요, 원자력이요, 뭐 풍력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은 다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이거 단어 뜻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오는 에너지예요? 네, 맞아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오냐면 복사 에너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사가 쫙 복사, 카피 아니죠. 어떤 거냐면 레디에이션. 뭐냐면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웠던 열이 전달되는 방법 세 가지 기억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라면을 먹고 있는데 라면을 끓일 거예요. 라면을 끓일 건데 라면을 끓이려면 이렇게 좀 냄비에 물을 넣겠죠. 냄비에 물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냄비에 물을 넣고 이제 불로 가열을 할 거예요. 이렇게 불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냄비 아래쪽에 있는 물들이 데워지죠. 그리고 이렇게 데워진 물은 데워진 만큼 부피가 커지게 되고 부피가 커진 만큼 밀도가 작아지면서 쉽게 말하면 가벼워지면서 물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로 올라간 물은 다시 식어서 부피가 작아지고 밀도가 커지면서 무거워지면서 가라앉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열이 위쪽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쉽게 말하면 물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혹은 공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열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전달되는 방식, 이걸 뭐라고 배웠습니까? 대류라고 배웠었죠. 맞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는 쇠젓가락을 꽂아 놓을 거예요.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쇠젓가락을 꽂아 놓게 되면 이 쇠젓가락을 타고 열이 올라오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만약에 이 쇠젓가락을 제가 잡는다면 뜨거 하고 엄청난 열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쇠젓가락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통해서, 입자들의 진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열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고체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입자의 진동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방식, 이걸 뭐라고 배웠습니까? 전도라고 배우셨죠.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는데 불 근처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혹은 아주 뜨겁게 달궈진 냄비 옆에 손을 갖다 대면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뭔가 후끈후끈한 열기가 느껴지죠. 뭔가 뜨거운 바람이 나한테 와서 느껴진 게 아니고요. 그쵸? 혹은 내가 이 냄비를 직접 만져서 느껴진 열이 아니고 그냥 단지 근처에 갔을 뿐인데 여기에서 뭔가 후끈후끈 막 뭔가 열이 방출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처럼 뜨거워진 물체가
다시 그 열을 밖으로 방출할 때 이때 방출하는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열이 전달되는 방식 세 가지 뭐가 있다?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전도는 주로 어떻게? 고체 물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전도라고 하고, 대류는 뭐예요? 액체와 기체 같은 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통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이 복사라는 건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해요. 이 전자기파라는 거 아마 앞 단원에서 정윤희 선생님 시간에 배우시기도 할 거고, 그리고 서한재 선생님의 과학탐구 실험에서도 배우시기도 할 겁니다. 전자기파, 쉽게 말하면 빛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빛이든 보이지 않는 빛이든. 그런데 그 복사라는 게 빛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전도는 고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됐었죠. 대류 같은 경우에는 액체라든가 기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됐었죠. 그런데 이 복사라는 건요, 그런 매개체,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매질이 없이 열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사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태양을 보면 우주 공간에 태양이 떠 있고요, 그리고 한참 먼 곳에 지구가 떠 있죠. 근데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쇠젓가락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지 않죠. 혹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열을 전달해줄 기체나 액체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태양과 지구를 연결해주는 무엇인가 매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양에서 발생한 열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전도? 안 돼. 대류? 안 돼.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달할 방법은 뭐밖에 없다? 복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해 우리가 그 빛을 흡수하면 따뜻해진다라고 열을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라는 녀석이 여러분이 이제 별의 생애에서 배우겠지만, 태양이라는 녀석은요, 끊임없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 열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열의 양의 일부만을 우리가 받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우리 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지금 이미 써놔서 보이시겠지만 지구 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 세 가지 얘기하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이 우리에게 빛으로 쏴주는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뜨거운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밀물 썰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에너지 보시면 얘는 뭐 17.3 곱하기 10의 16제곱, 5.4 곱하기 10의 12제곱, 2.7 곱하기 10의 12제곱. 무슨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에너지보다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비율이 월등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뭘 골라야 돼요? 바로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골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인데 이게 복사의 형태로 온다. 즉 전자기파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에너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매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장 많은 양이고요. 가장 많은 양이에요. 이 세 가지 에너지 중에서. 그 다음에 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잘 보세요. 햇빛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햇빛이 쏟아져요. 햇빛이 바다에 쏟아진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바닷물이 열을 받으니까, 물이 열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수증기가 샥 발생하겠죠. 수증기가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수증기가 공기 중에 쫙 가득 차게 돼요. 근데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공기가 이동하다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름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구름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수증기를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구름이 생겼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린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날씨라고 표현하죠. 즉 구름이 생기고 날씨가 변화가 생기는 이런 거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대기 대순환, 대기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 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대기가 빙글빙글 순환, 도는 겁니다. 근데 왜 대기가 도냐? 여기 땅이 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쏟아져 내려와요. 그럼 이 부분의 땅이 어떻게 돼요? 데워지겠죠? 데워지면 이 부분에 있는 공기도 어떻게 돼요? 데워지겠죠? 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올라가겠죠. 식은 공기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식은 공기는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대기가 순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로 데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 순환도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대기가 이렇게 순환한다는 건 결국 공기가 막 이동하는 거잖아요. 공기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바람이란 얘기죠. 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가 높은 곳으로 내려가지고 그 물이 쫄쫄쫄 흘러갈 수 있겠죠. 자, 바람이 붑니다. 물이 흐릅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 암석들이 깎여 나갈 수 있죠. 그런 걸 뭐라 부릅니까? 풍화와 침식이라고 부르죠. 이런 건 역시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잔잔한 물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물을 컵에 따랐다고 합시다. 이 컵에 따른 커피라고 해볼까? 커피. 뜨거운 커피를 컵에 따랐어요. 너무 뜨거워. 그래서 불면 그 잔잔하던 커피 표면 위로 물결이 막 치죠. 맞죠? 그걸 좀 더 확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계속 불면 바다에 뭐가 생기겠어요? 파도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파도라든가 혹은 뭐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정한 바닷물의 흐름인 해류 역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보시면 광합성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거든요. 점심시간에 제가 밥을 먹고 그 밥을 먹고 이렇게 에너지를 얻을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얻을 건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내가 에너지를 얻었냐라고 봤더니 그 밥에 있는 쌀이라는 녀석은요, 여러분 벼라는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을 가지고 녹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먹는 에너지원은 쌀로부터 얻은 건데, 그런데 그 쌀이라는 녀석은 뭘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녹말을 만들어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녹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결국 우리 생명체가 사용하는 이 모든 에너지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 유기물들은 결국은 다 뭐란 얘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광합성의 산물이란 얘기죠. 즉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도 정말 그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슨 에너지다? 태양 복사 에너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그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양이 많고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것이 위도에 따라 일정하진 않아요. 여러분 위도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위도라는 건 뭐였냐면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을 때 적도를 기준으로 그 위치가 나타내는 각도를 위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적도 지방을 우리가 위도 몇 도라고 불렀어요? 위도 0도라고 불렀고, 이제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북극은 이 각도가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되죠. 그래서 북극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위도 90도, 북위 90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적도 지방은 위도가 0도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저위도 지방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극지방 같은 경우는 숫자가 크니까 위도가 90도, 숫자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고위도 지방이라고 불렀고, 그 중간에는 30도쯤 되는 부분들을 뭐라 불러요? 우리가 가운데 있으니까 중위도라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이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과 중위도 지방에 쏟아져 내려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죠. 이건 역시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관련 그림 찾아서 한 이쯤에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쯤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건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막 들어오는데, 이때 이게 지구의 적도 지방으로 떨어질 때는 같은 면적에 쏟아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커요. 하지만 그게 극지방으로 눕혀져서 들어올 때는 같은 면적에 쏟아져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작을 수밖에 없게 되죠. 맞죠? 우리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도 지방에서 크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고위도 지방에서 크다라고 할까요? 당연히 적도 지방에서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도 지방이 더 덥고 극지방이 춥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걸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불균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축이 어떻게 되냐면 위도예요, 위도. 여기 맨 오른쪽이 0도, 적도 지방이고요. 여기가 30도, 40도, 중위도 지방이고 여기가 90도, 극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 동안의 복사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받은 태양 에너지 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 첫 번째 그려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도 지방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요? 극지방에 더 많이 들어와요? 적도 지방에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적도 지방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클 것이고 극지방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더 작겠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적도 지방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극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조금 들어와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냐?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지구가 에너지를 계속 받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구가 만약에 에너지를 계속 받기만 한다면 지구는 계속 뜨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죠? 그럼 본인이 뜨거워졌죠? 그럼 뜨거워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라면 끓였던 냄비처럼 본인이 뜨거워졌으니까 뜨거워진 만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어요. 지구가 따뜻해졌죠? 따뜻해진 지구는 다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요. 지구가 다시 바깥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라 부르냐면 지구가 방출해요. 어떤 형태로? 아까 얘기했던 전자기파의 형태로. 그러니까 지구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에너지를 뭐라 부르냐?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그럼 봅시다. 지구 복사 에너지는 따뜻해진 지구가 자기가 따뜻하니까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체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까요? 차가운 물체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할까요?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아까 말한 라면 냄비가 있어요. 현재 100도씨입니다. 여기에는요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가 있어요. 800도씨예요. 그럼 여러분 100도씨짜리 라면 냄비랑 800도짜리 쇳덩이랑 이렇게 손으로 근처에 가보면 누가 더 뜨거워요? 당연히 800도짜리 쇳덩이가 근처에만 가도 너무너무 뜨겁게 느껴지겠죠. 무슨 얘기야?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적도 지방의 온도가 높아요? 극지방의 온도가 높아요? 적도 지방의 온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적도 지방과 극지방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까? 적도 지방이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겠죠. 더 뜨거우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인 지구 복사 에너지도 방금 이 태양 복사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적도 지방에서 더 많이 방출되고 극지방에서 더 조금 방출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보시면 차이가 크진 않지만 적도 지방에서 더 많이 방출되고 있고 극지방에서 더 조금 방출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빨간색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나에게 들어오는 에너지죠. 파란색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나로부터 나가는 에너지죠. 그럼 지금 이 부분 0도에서 한 30 몇 도 되는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아요? 나가는 에너지가 많아요?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죠.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고 나가는 건 적다. 에너지가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야? 남는 상황이야? 부족한 상황이야? 에너지가 남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과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너지가 과잉, 남아있는 상태야. 그런데 여기 고위도 지방으로 가게 되면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적죠. 들어오는 건 적은데 더 많이 나가.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제가 여기 표시하는 이 부분은 에너지가 남는 상태야? 부족한 상태야? 부족한 상태죠. 맞죠? 그래서 여기 에너지 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족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에너지가 남아요. 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더 많고 나가는 게 더 적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온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보다 더 많으니까 내가 가진 에너지는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럼 내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그 상태로 놔두면 적도지방은요 지금보다 더 더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반대로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죠. 들어오는 것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내가 가진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에너지 양을 뭐라 그랬어? 두 글자로? 온도. 온도 역시 점점 낮아지겠죠. 그럼 극지방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더 추운 날씨가 될 겁니다. 물론 적도가 더 덥고요. 극지방이 더 추워요. 하지만 적도가 더 더워지진 않죠. 극지방이 더 추워지진 않죠. 언제나 이 정도 더운 수준, 이 정도 추운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남는 에너지 있죠. 여기는 부족한 에너지가 있죠. 맞죠? 여기에서 남는 에너지를 여기 부족한 곳으로 에너지를 운반시키기 때문에 이게 쌤 돼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운반시켜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운반시켜줘요. 그럼 이 에너지를 누가 운반시켜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에너지를 누가 운반시켜줄까? 자, 봅시다. 지금 여기 적도지방에 남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극지방까지 실어 날라줘야 돼. 그럼 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아까 말했잖아요. 열을 전달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전도, 대류, 복사. 그런데 우리 지구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바닷물이 있죠. 그리고 우리 지구에는 대기가 있죠. 그래서 이 적도지방에서 뜨거워진 공기와 적도지방에서 뜨거워진 바닷물이 고위도지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열을 방출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위도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누가 방출해준다? 그 물과 공기. 이걸 이제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유체. 흐를 수 있는 물질이죠. 유체가 저위도지방과 고위도지방을 순환을 해요. 빙글빙글 돕니다. 순환을 하면서 어떻게? 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죠.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주면서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기가 움직이면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기 대순환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대기 대순환을 통해 에너지가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부르니까 이걸 해류라고 부르죠. 해류. 그래서 공기의 순환 혹은 바닷물의 순환을 통해 저위도지방에 과잉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지방의 부족한 부분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에너지의 평형, 에너지의 균형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보스 에너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땅 밑에 있는 거기 있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 지구가 화산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땅 속에서 나오는 그 마그마들, 용암들을 보면 이제 되게 뜨겁죠. 바로 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구 내부에 왜 에너지가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지구가 맨 처음 생길 때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지구가 태양계에서 생길 때 원시 지구, 지금의 지구보다는 조금 작은 원시 지구가 있었고 이 원시 지구 주변으로 미행성체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더덕더덕 달라붙어가지고 지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미행성체가 원시 지구에 달라붙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원시 지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미행성체들이 쾅 달라붙어요. 그럼 이걸 상상해보면 결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거대한 운석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운석들이 떨어지게 되면 아주 높은 곳에 있던 운석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아주 큰 위치 에너지를 가지죠.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운석이 미행성체가 이렇게 지구로 떨어지게 되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끌려오면서 그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게 되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미행성체가 원시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멈췄죠. 충돌해서 멈췄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운동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너지라는 것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변환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운동 에너지가 뭔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실제로 그 운동 에너지는 뭘로 다 바뀌게 되냐면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충돌했을 당시의 열 에너지가 지구 내부에 누적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구 내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라늄과 같은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있어요. 나중에 물리나 아니면 화학에서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이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큰 원소거든요. 되게 덩치가 큰 원소인데 이 원소들이 스스로 쪼개집니다. 일정 시간을 주기로 이렇게 스스로 쪼개지게 되는데 일종의 핵분열이죠. 그래서 이 핵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열이 지구 내부에 이렇게 쌓여 있다가 그 열에 의해서 멘틀이 데워지고 멘틀이 대류를 하고 뭐 외핵이 대류를 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일단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멘틀이라는 게 여러분 그 직권에서 기억나시지만 직권에서 보시면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순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멘틀이 대류를 하게 돼요. 무슨 에너지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러면 그 멘틀 위에 있는 지각 역시 멘틀과 함께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니까 지각이 움직이다가 꽝 부딪혀요. 움직이다가 꽝 부딪히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혹은 그때 그 마찰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마그마가 생성되고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판의 이동, 판이 막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덩어리들이 움직이고 막 폭발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각변동이라고 하는데, 이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바로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중에 세 번째 조력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력 에너지의 이 조자는 뭐냐면 여러분 조석 간만의 차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 말 그대로 밀물썰물의 힘을 얘기를 합니다. 자, 밀물썰물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계시죠? 여기 다시 지구본을 잠깐 꺼내보면 이 지구본, 자 보세요. 여기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에는 아시다시피 바다가 있죠. 바닷물이 있는데 이 지구 주변을 누가 돌고 있죠? 달이 돌고 있죠. 달이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달이 여기에 있을 때는 이 달의 중력이 이 지구의 바닷물을 살짝 달 쪽으로 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던 물들이 이렇게 약간 부풀어 오르겠죠. 여기에 달이 있으니까 이 달이 이 바닷물을 당기면 여기 있는 바닷물이 약간 부풀어 오르겠죠. 그럼 이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는 겉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구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물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고, 지구 안에서 봤을 때는 물이 갑자기 올라오는 느낌이 되겠죠. 맞죠? 이게 이제 어떤 현상입니까? 바로 밀물이라는 현상이죠. 이런 것처럼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달의 중력에 의해서 이제 물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이 뭐다? 그게 바로 조력 에너지다. 그리고 이 조력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거예요. 인력에 의한 건데 달의 인력과 그리고 태양의 인력 두 가지 영향을 모두 다 받습니다.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을 모두 다 받는데, 그럼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 중에서 뭘 더 영향을 많이 받냐라고 보면,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만유인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바로 이런 공식이었죠. 상수 G 넣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이걸 생각해보면, 자, 질량만 고려해보면 요만한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클까요? 이따만한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더 클까요?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더 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은 지구와 무척 가깝게 있지만 태양은 지구와 엄청 멀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더 무겁긴 하지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이 R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은 태양보다는 누가 더 커요? 달이 더 큽니다. 달이 훨씬 더 영향이 커요. 그래서 달의 영향이 먼저고 태양의 영향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살짝 붙는 정도다. 달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물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지구의 지구의 어떤 각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죠, 맞죠? 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의 출입이 따릅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특정 물질들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물질이 직권에 있다가 수권으로 갔다가 뭐 기권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물이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탄소는 어떻게 순환하는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물의 순환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물, H2O. 자, 그리고 이 물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바에 따르면 비열이 매우 크다라고 배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죠. 열을 가해줘도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이 물이라는 게 온도가 적당할 때는 액체 상태의 물이지만 온도를 많이 높이게 되면, 얘를 만약에 가열하게 되면 뭘로 바뀌게 돼요? 수증기로 바뀌게 되죠. 수증기, 기체 상태의 물로 바뀌게 되고, 얘를 그리고 반대로 냉각시키게 되면 뭘로 바뀌게 됩니까? 네, 얼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머릿속에 짚어두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물을 수증기로 만들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자, 물이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었다고 합시다. 얘를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끓이기 위해서 계속 열 에너지를 가해줬죠. 그러면 그 열 에너지를 물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수증기로 바뀌게 되면 그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당연히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겠죠. 이처럼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혹은 뭐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고체 상태로, 고체, 액체, 기체 그 상태가 변할 때는요, 당연히 에너지의 출입이 생깁니다. 보세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했죠.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수증기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겠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물과 얼음도 보시면 얼음이 물이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할 거예요. 하지만 물이 얼음으로 될 때는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잠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태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숨어있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숨어있다. 잠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까지 일단 기본 바탕으로 알아두시고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물이 순환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물이 자꾸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 물질이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에너지도 없이 순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연히 주로 사용된 에너지가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 육지가 있는데 여기에 매우 강력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시다. 쉽게 말하면 아주 강력한 열이죠.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쏟아져 내린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뭘로 바뀌어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바다가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가열이 되면 바닷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 상태로 바뀔 수 있겠죠. 증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 있는 물이 이렇게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기체 상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권에 있던 물이라는 물질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기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책마다 수치는 다른데 수치도 한번 써볼게요. 얼마가 이렇게 증발한다고 되냐면 약 상대적인 값으로 320 정도가 바다에서 증발을 한대요. 자, 여러분, 물이 그러면 바다에만 있으니까 육지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육지에 물이 있죠. 촉촉하게 젖어있는 토양 혹은 강, 호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육지에서도 당연히 육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증발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겠죠. 해가 쨍쨍 내리쬐면 땅이 금방 마르잖아요. 맞죠? 자, 그럼 봅시다. 이때 증발한 양이 대략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다에서 증발한 양과 육지에서 증발한 양이 320, 60, 총 380이 증발했죠. 근데 만약에 이 지구상에서 물의 증발만 일어난다면 결국은 바다도 말라서 없어지고 육지도 다 말라버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로 존재하던 물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비가 되어서 땅으로 혹은 바다로 내려올 수 있게 되죠. 맞죠? 이걸 우리가 강수라는 표현을 쓰죠. 자, 비는 바다로 내리는 비도 있을 겁니다. 강수. 육지로 내리는 비도 있을 거예요. 강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다에 우리 지구를 뒤덮고 있는 면적이 바다가 넓어요? 육지가 넓어요? 바다가 훨씬 넓죠. 그럼 어디에 비가 더 많이 올까? 당연히 바다에 더 많이 오겠죠. 얼마쯤 오는가 봤더니 약 284 정도 온대요. 육지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봤더니 육지에는 비가 약 96 정도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대요. 이 숫자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만 볼게요. 바다만 봅시다. 바다만 보시면 320이 증발할 동안 비는 284만 와요. 그럼 증발량이 더 많아요? 강수량이 많아요? 증발량이 많죠? 그럼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증발량이 더 많으니까 바닷물은 점점 말라서 줄어들게 되겠죠. 맞죠? 여기 지금 보시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정확히 36만큼 차이가 나죠. 36. 여기는 36만큼 계속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육지 같은 경우에는 증발하는 건 60인데 비가 내리는 건 96이에요. 그럼 여기는 내려온 비가 증발해서 나가는 것보다 36이 많은 상황이죠. 여기는 36이 많고 여기는 36이 부족해요.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육지에 내린 빗물이 모두 다 증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육지에 내린 빗물이 어떻게? 강을 타고 바다로 이동할 수 있어 없어? 바다로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육지에서 해양으로 이동하는 물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해양으로 이동하는 물이 있어요. 이 이동하는 물이 얼마냐면 36인 거예요. 36. 그럼 얼추 맞죠? 얼추 맞죠? 잘 보세요. 바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강수로 284가 와요. 육지에서 36이 와요. 합치면 얼마야? 320이죠. 그리고 320이 증발해요. 그럼 바다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죠. 이걸 우리가 이제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기 때문에 이 바다 전체의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육지도 봅시다. 육지에서 보시면 육지로 들어오는 게 96이에요. 비가 되어 들어오는 게. 근데 증발해서 나가는 거랑 바다로 흘러가는 게 합쳐서 96이죠.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물의 양도 유지가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이처럼 물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수권에 있던 물이 기권으로 갔다가 또 육지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뭐다? 태양복사 에너지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방금 제가 바다만 보기도 했고 육지만 보기도 했죠. 반대로 이 아래쪽 바다 육지를 묶어서 보고 여기 위쪽 대기를 묶어서 보면 전체 증발량이 얼마입니까? 380이죠. 전체 강수량이 얼마죠? 380이죠. 그럼 이 대기 입장에서도 보면 증발로 올라온 게 380, 비로 내린 게 다 해서 380,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걸 숫자를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결국 합계 내보면 똑같더라, 변화가 없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체 증발량과 방금 얘기한 거죠. 전체 증발량과 전체 강수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바다에서 비가 내린 양이랑 증발한 양의 차이값, 그거랑 육지에서 비가 내린 양이랑 증발한 양의 차이값이 같았죠? 맞죠? 그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해양 강수량, 바다에 온 강수량 빼기 바다에서 증발한 양, 이 값이랑 뭐가 같다고요? 육지의 강수량이랑 빼기 육지에서 증발한 양. 자, 여기서 보시면 강수량이 284, 증발한 거 320. 그러니까 강수량에서 증발한 거 빼면 마이너스 36이죠. 자, 여기서 강수량 96, 증발 60. 그러니까 육지 강수량 빼기 육지 증발량은 36이죠. 그러면 이 두 값의 절대값은 똑같이 36으로
같겠죠. 아까 설명한 내용을 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은요, 딱 이 정도 수준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의 순환 뭐다? 대기 입장에서 보나, 육지 입장에서 보나, 바다 입장에서 보나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물의 순환하고요. 이제 이어서 탄소의 순환 보도록 할게요.